안녕하세요. 디지털 한국 어문화 연구를 위한 데이터 처리 제11강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목은 KCI API 활용 실습인데요. 앞선 수업에서 API란 무엇인가 좀 감을 잡았습니다. 그중에 본격적으로 KCI API를 활용해서 그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CI API 활용 실습이라고는 하지만 KCI에서 제공하는 여러 API 말고 파일 데이터 요청도 가능해서 KCI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디지털 한국 어문학 연구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례가 이렇게 됩니다. KCI 논문 서지 정보란 무엇인가? 그리고 KCI 수집 실습하는데 KCI 데이터의 파일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 우리가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도 파일 데이터라는 양식이 있었고 API라는 방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소개하고자 합니다. API 활용 같은 경우는 파이썬 실습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을 잘 모르더라도 어, 클릭만 하면 같이 따라할 수 있는 형태로 구글 콜앱이라는 형태로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너무 긴장 마시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냥 천천히 따라해보는 수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KCI 논문 서지 정보 KCI 논문 서지 정보가 대체 뭐길래 디지털 인문학, 디지털 한국 어문학 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그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 글들은 제가 직접 이거는 이제 비정규 논문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거는 이 웹진에 쓴 글인데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의 그 연구 대상을 KCI 논문 서지 데이터로 했어요. 그래서 한국 인문학의 많은 것들이 KCI라는 논문 체제를 통해서 유통되고 지식이라는 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공계와 달리 인문학, 특히 사회과학도 뭐 KCI가 중요하지만 특히 인문학은 더더욱 중요하죠. 특히 한국학 분야는 뭐 압도적인데요. 논문 데이터라는 걸 통해서 한국 인문학의 지식 구조를 밝히는 굉장히 거시적인 작업을 저는 해왔습니다. 박사학위 논문 준비를 하면서 이 자료를 가지고 꾸준히 향후 계속 연구할 계획이고요. 굉장히 양질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도 예, 뭐 국문학과 대학원생, 뭐 학부생인데 내가 현대문학이든 뭐 어학이든 고전문학이든 모든 국어국문학 분야에서 다 쓸 수 있는 전공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나도 한번 연구에 활용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하필 논문 서지 정보인가? 왜 하필? 그래서 어, 첫 번째로는 그 데이터의 양이에요. 제가 이렇게 적어 놓긴 했지만 1년에 인문학 그 KCI에는 그 논문 논문의 그 분류 체제가 있는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가 있는데 대분류는 정말 큰 분류예요. 뭐 인문학, 사회과학, 공학, 자연과학, 복합학, 예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인문학이라는 대분류 기준으로 1년에 어, 장 2024년 기준에 17,000건 정도의 논문이 새로 출간됐습니다. 어, 정말 많죠. 생각보다 많은 뭐 이제 제가 주변에 있는 연구자 동료들한테 물어보면 인문학 1년에 KCI 인문학 논문 뭐 등재지, 등재 후보지, 그리고 한 비정규 논문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뭐 서평 논문, 각종 논문 다 포함해서 KCI에 매년 수록되는 그런 글들, 비정규 논문 다 포함해서 해서 보통 몇 편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뭐 수천 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의 2만 편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약 17,000건인데 막 거의 18,000건 가까이 되는 양이고요. 그만큼 데이터가 양이 많고 사회과학은 이거보다는 1.5배 이상 많고 그러니까 인문학만 해도 이게 그 학계를 조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른바 빅데이터가 될 수 있는 거죠. KCI는 2007년 12월 연말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좀 제대로 된 데이터는 2008년부터 좀 쌓여 있는데요. 그래서 2008년부터 거의 15년 이상의 데이터가
그 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빅데이터고 뭐 인문사회과학에서 어떤 텍스트 데이터를 많이 다룰 때 소셜 데이터 같은 걸 많이 다루는데 KCI 데이터만큼 양질의 빅데이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정말 글 쓰는 저자들이 굉장히 편하게 쓰는 글들이잖아요. 채팅 치듯이. 근데 이제 뭐 오타도 많고, 근데 이제 정제할 것도 많은데, KCI 데이터는 뭡니까? 연구자들이 스스로 정말 공들여 쓴 글일 가능성이 높죠. 물론 아닌 글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공들여 쓰고, 어, 그만큼 그 지식이라는 책에 굉장히 정성 들여 쓴 글들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는 데이터가 그 자체로 양질의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지식을 연구하는 지식이라는 측면, 이걸 이제 사이언스 오브 사이언스라고도 해요. 그 과학의 과학. 그러니까 뭡니까? 논문에 대한 논문, 연구에 대한 연구. 혹은 저는 요즘에 이걸 이제 디지털 지성사라고 인터렉션 히스토리라고도 부르는데 지식의 역사를 만약에 공부하고 싶다. 혹은 특정 분야의 학문 분야의 역사, 혹은 뭐 전체적인 인문학 분야의 어떤 지적인 변화, 구조적인 것들 본다면 최고의 데이터죠. 그죠? 그리고 KCI에서 우리가 한국연구재단이라는 곳에서 KCI를 굉장히 공들여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품질은 좋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API라든가 파일 데이터 공유라든가 분석 서비스 같은 것들이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준비하던 이때가 이제 2021년, 20년 이때와 비교해서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KCI에서도 이거를 이제 어떤 연구 데이터 서비스 같은 것들을 강화하고 있어서 논문 서지 정보는 앞으로 계속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좀 전에 말했듯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정말 잘 정리된 장기적인 데이터다. 그리고 이것도 방금 말한 거고, 연구자들이, 스스로 저자들이 노력해서 쓴 양질의 말뭉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2024년 1월 달에 제가 이제 스크린샷 찍어 놓은 건데요. 이 정도 됩니다. 데이터가 쌓여 있는 정도가. 그래서 인문학 논문이 35만 건, 그리고 사회과학 논문이 52만 건. 엄청나죠. 이거는 그냥 전체 연도 다이고요. 지금도 계속 쌓이고 있으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자연과학이나 공학은 아무래도 영어 논문, 이른바 뭐 국제 저널, SCI 논문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거보다는 좀 적은 편인데요. 그래서 KCI 전체적으로 보면 논문이 200만 건이 쌓여 있고 엄청나죠. 네. 참고 문헌이 5천만 건이 참고 문헌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논문 서지 정보로 무슨 연구를 할 수 있을까? 이제 뒤에서 어떤 논문 서지 정보에는 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보긴 할 텐데, 제 연구를 조금 소개하고자 해요. 어, 이 연구는 정확히 말하면 논문 서지 정보로, KCI 논문 서지 정보는 아니고 이제 학위 논문 서지 정보로 하긴 했지만, RISS, 리스에서 가져온 거지만, 어, 거의 이 연구를 제가 토대로 이 논문 서지 데이터가 굉장히 양질의 데이터가 될 수 있고, 거기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구나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여기 성균 오픈 클래스 듣는 학생들은 아마 국문과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천정환 선생님과 제가 같이 썼던 것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하고요. 한번 읽어보시기 또 추천하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논문 서지 정보를 이걸 제가 왜 처음에 또 이제 공유를 했냐면 여기 요 KCI의 링크를 통해서 실제로 논문 서지 정보가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보여드리고자 해요. KCI를 가입하는 걸 추천합니다. 아니, 추천이 아니라 거의 의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수업을 듣기 전에. 들으면서 같이 가입도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죠. 들어가 보면, 이제 저는 여기 이제 로그인한 상태고요. KCI에. KCI에 가입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논문 서지 정보라는 걸 말해드리면, 기본적으로 논문 서지, 사항. 그러니까 논문의 기본적인 이 논문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기본적인 사항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국문 제목, 영문 제목, 이건 상호학부에 실린 건데 상호학부에 실렸고 2020년에 나온 논문이고
그리고 이제 대분류는 인문학이고 중분류는 한국어와 문학, 한국어 문학이죠. DOI 넘버도 있고 피인용 횟수도 있고 어, 그리고 초록, 한국어 초록이죠. 여기는 한국어 국문 초록이고요. 볼까요?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영문 초록이 있고 키워드도 당연히 있죠. 국문 키워드, 영문 키워드, 그리고 인용 현황 같은 것 정보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14건 지금 인용되는데 어느 논문에서 또 다른 KCI의 어떤 논문에서 인용이 됐는지도 우리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참고 문헌 데이터 이게 되게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47건이고 여기 보면 2023년 이후 참고 문헌이 현재 구축 중이니까 그 말은 2022년 것까지는 지금 현재 구축이 됐다는 거예요. 보통 한 1년, 이게 2001년 전 거가 구축이 되려면, 예를 들면 2023년 논문의 참고 문헌이 다 구축이 되려면 그 이듬해인 2024년 대충 여름, 올해 여름 정도, 2024년 여름 정도에 이게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현재 기준으로 한 2년 전 것까지는 다 구축이 돼 있다. 1년 전 거로 구축되려면 그해 이듬해인 현재 뭐 여름이나 가을 정도 돼야 된다. 일단 참고 사항이고요. 여기 보면 참고 문헌의 종류 같은 것도 인터넷 자원인지 이게 학술지를 한 건지 아니면 단행본인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고 이게 만약에 KCI 논문이라면 KCI 논문에서 그 참고 문헌을 썼다면 그리고 KCI 등록이 돼 있다면 이렇게 링크가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KCI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KCI의 고유한 아이디, 논문별로 고유한 아이디가 다 부여가 돼 있습니다. 바로 요건데요. 방금 저랑 천정환 선생님이랑 같이 썼던 논문에 ART, 아티클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뒤에 숫자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그래서 9자리의 숫자가 부여돼 있어요. 지금 모든 논문이 이런 식으로 숫자가 부여돼 있어요. 그러니까 ART로 시작하고 뒤에 숫자가 부여돼 있고 이게 고유한 아이디. 그래서 KC의 논문에는 이런 식으로 아이디가 다 부여돼 있구나라는 걸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냥 이걸 통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올 때 이 아이디가 그 다른 논문과 다른 논문을 구별하는 중요한 데이터 컬럼으로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좋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이런 식으로 논문 서지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 했고 자, 그러면 일단 KCI 논문 서지 내보내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쳤을 때를 가져와 봤는데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논문 검색으로 가서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쳐볼게요.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치면 한 860건 정도가 나오네요. 논문의 서지 정보를 지금 이 상태에서도 바로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논문 서지 정보 이렇게 내보내기 눌러보면 논문 서지 정보를 내보낼 수 있는 다양한 포맷들이 있죠. 엔드노트, 뭐 레프웍스, RIS 포맷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엔드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논문 서지 소프트웨어죠. 논문의 그 참고 문헌을 정리하는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엑셀도 있고 탭 딜리트 딜리미네이트드 이제 탭으로 구분된 것도 있고 플레인 텍스트 그냥 txt 파일도 있는데 만약에 엑셀로 그냥 내보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엑셀은 따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서지 정보 내보내기 할 때 서지 정보를 내보내려면 여기 엔드노트를 설정하면 엔드노트로 돼 있으면 각종 이 필드명 논문 아이디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그럼 논문 아이디도 해놓고 내보내려고 하는 그 데이터 항목을 정할 수 있어요. 자, 서지 정보 내보내기 엑셀로 누르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내가 초록도 영문 초록, 국문 초록 다 할 건지 외국어 키워드 다 할 건지 그래서 참고 문헌 수. 근데 아쉽게도 여기 있는 데이터는 그게 없죠. 참고 문헌 리스트는 없어요. 그게 좀 아쉬운데.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서지 정도 내보내기를 엑셀로 제가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검색 결과로 파일로 받으시겠습니까? 해서 최대 2,000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860건이 논문이기 때문에 2,000건 아래죠. 그럼 이거 전체 사항을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원래는 이런 식으로 2,000건씩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확 늘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닫고, 다시 닫고, 취소 누르고. 그래서 엑셀로 그러니까 선택한 논문이 따로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으면, 이런 식으로 선택하지 않은 상태라면, 엑셀만 누르면 검색 결과를 엑셀로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지 정도 내보내기 해서 엑셀을 누르고, 좀 몇 개 영문 추로 같은 것도 추가하고, 학술지 아이디도 추가하고, 그래서 지금 엑셀의 그 컬럼 항목들 열이죠. 열 항목들을 좀 추가하고 있어요. 외국어, 영어 제목. 외국어 제목이랑 영어 제목이 따로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면 논문에 뭐 예를 들면 논문이 뭐 일본어 제목이나 중국어 제목 같은 경우는 외국어 제목으로 돼 있더라고요. 영어도 아니니까 한국어도 아니고. 네, 좋습니다. 참고문헌 수피 인용 횟수 이런 것도 참고문헌 목록도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참고문헌 목록이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저장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확인을 눌러서 서지 정보, 그러니까 860건이 한꺼번에 쫙 다운로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니까, 네, 기다리는 동안, 어, 서지 정보 내보내기를 통해서 이제 방금 제가 했던 이제 포인트죠. 그래서 서지 정보를 내보내기를 이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뿌려져 있어요. 네, 잠깐만요. 다운로드가 됐네요. 일단 저장을 해보고 지금 미리 보여드리면 음, 논문의 아이디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그 논문을 구별하는 아이디고, 논문명, 뭐 논문의 외국어명, 뭐 김바로 쌤, 자 저자 그리고 이게 혼자 쓴 게 아니라면 공동 저자에 들어가고 학술지명 이런 식으로 논문의 서지 정보가 한꺼번에 엑셀로 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좋아졌어요. 정말 저는 이런 게 잘 안 돼 있었는데, 자 다운로드 받은 거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엑셀이 열립니다. 엑셀이 열리고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아주. 여기서 굉장히 지금 잘 돼 있죠. 방금 우리가 선택했던 거. 그리고 참고문헌 수 적혀 있고, 참고문헌 시트를 가보면, 네, 참고문헌이 정리가 돼 있네요. 근데 좀 아쉬운 것들은, 이 참고문헌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긴 하지만, 그 참고문헌이 만약에 KCI 논문이면 KCI의 그 고유 아이디 같은 것도 좀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게 다 텍스트로 돼 있어서, 이게 구분하는 여기 이렇게 슬래시를 통해서 저자 구분 이런 게 안 돼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문헌도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거의 지금 860건의 논문에 가지고 있는 참고 문헌이 2만 건이 한꺼번에 다 다운로드 받은 거죠. 굉장히 좋아졌어요. 진짜 좋아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2,000건이 나오면 어떡할까요? 내가 예를 들면 여기 이런 식 논문을 여기서는 논문 검색을 통해 가지고 논문에 지금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말이 제목이나 뭐 키워드나 여러 항목이 전체 항목의 디지털 인문학을 검색했는데 예를 들면 나는 더 무식한 방법을 쓰는 거죠. 이런 거 이제 검색어가 없고 그냥 인문학이고 인문학 인문학으로 나온 작년에 2023년에 나온 논문 전체를 다 하고 싶어요. 이렇게 검색에 누르면 방금 말했듯이 17,000건 된다고 했잖아요. 17,000건 이거를 다 하고 싶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면 여기 2,000건씩 잘라서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방법이에요, 사실은. 한 번에 데이터를 내보내서 하게 할 수 있는 게 2,000건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를 이 2,000건 이내로 다 선택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나는 영문학 연구를 일단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해서 2,000건 이하니까 하나씩 다운로드. 근데 이런 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사실 2,000건 이내면 뭐 이걸로 내보내기로 다 해결을 할 수 있지만 해결하지 못한 경우가 많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인문학 논문 한 20만 건을 대상으로 박사학위 논문 썼거든요. 20만 건 어떻게 다 이거 다운로드하고 있겠습니까? 2,000건. 심지어 그때는 2,000건도 안 됐어요. 뭐 몇백 건 정도로 내보내기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것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음. 그 뒤에서 나올 게 이제 파일 데이터 이제 요청하는 건데, 이제 파일 데이터 직접 요청해가지고 수천 건, 수만 건의 데이터, 수십만 건의 데이터도 요청받으면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거 들어가기 전에 막간을 이용해서 KCI 데이터 분석 서비스가 또 있어요.
네, KCI 데이터 분석 서비스는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데이터셋을 추가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자세히 다루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내가 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논문이라던가 검색어 뭐 어떤 조건의 논문 같은 것들을 검색하여 추가를 하는 거예요. 검색하여 추가를 하면 방금 우리 그 디지털 인문학 있었잖아요. 그 데이터셋을 먼저 추가합니다. 디지털 인문학 해가지고 데이터셋을 하나 추가하고 이 데이터셋 안에다가 검색하여 추가 이런 것들을 하면 예를 들면 어, 논문 키워드 초록에 디지털 인문학이 있는 걸로 검색을 해가지고 맞네요. 아까 그 전체 추가를 누르면 831건의 데이터가 한꺼번에 추가가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데이터셋은 하나 만들어졌고 이거 가지고 이제 다양한 뭐라 그럴까요? 이 상태에서 데이터 다운로드도 가능하고요. 이 상태에서 분석이 가능해요. 분석은 어디 있어요? 위쪽에 있었죠. 분석 있죠. 분석을 누르면 이제 뭐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했던 그 검색했던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또 연도별 피인용 수 같은 거, 이 논문의 피인용 수죠. 논문의 그 분야 대부분 인문학이고 등재도 있는지 뭐 탈락된 것도 있지 우수 등재도 있는지 김바로 선생님 정말 많이 쓰셨네요. 그렇군요. 제 이름은 어디 있습니까? 제 이름도 여기 있네요. 다행히 있었습니다. 네, 김병준도 있었습니다. 네, 송인재 선생님도 있고 유인태 선생님도 있고 강욱일 선생님도 소속자도 있고 음, 인용 횟수가 많은 논문도 있고 H지수라고 이제 저자들이 얼마나 단순 인용 수를 넘어서 인덱스가 또 있고 키워드 같은 것도 있고 상세 열람수는 이제 클릭한 거 이런 것들도 제 논문도 있네요 심지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한 분석 같은 것들은 가능해요. 데이터셋 분석 가이드 같은 것도 있고 논문 아이디 업로드를 통해 가지고도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이 데이터셋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거고요. 심지어 학술지 단위로도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학술지를 추가해서 예를 들면 여기 18세기 영문학이라는 제가 있다면 추가를 하고 18세기 이게 그 학술지 단위로 지금 방금 했던 그 작업을 학술지 단위로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저자 단위도 가능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자 단위 저도 한번 해볼까요? 제 이름으로 한번 영준. 네, 여기 있었습니다. 앞쪽에 있었네요. 추가를 누르고 네, 제가 최근 10년간 쓴 네, 논문, KCI 논문이 한 11편 정도 썼네요. 네, 논문 수, 피인용 수, 또 인용 제일 많이 받은 논문들. 네, 아직 저희가 뭐 연구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음, 어느 학술지를 썼는지, 연구자가 많이 인용하는 인용 학술지는 뭔지, 인용되는 학술지는 또 어딘지, 키워드, 열람수, 공동 연구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네, 재밌네요. 네, 저도 재밌네요. 자,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논문을 제 이제 개인 단위 혹은 논문 단위로 간단하게 데이터 분석도 해봤고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또 진행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CI 수집 실습 중에 이제 파일 데이터가 있어요. 파일 데이터가 있는데, 오케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데이터 KCI에 회원가입을 했다는 전제로 하겠습니다. KCI의 파일 데이터, 그러니까 대량의 파일 데이터를 신청하면 엑셀이나 여러 형태로 줘요. 근데 기본적으로 엑셀 형태로 주시더라고요. 이런 데이터 신청이라는 것도 있고, 그 데이터 신청을 들어가면, 이따가 좀 이따 직접 들어갈 겁니다. 직접 들어가면 논문 정보 제공, 인용 데이터, 피인용 데이터, 서지 분석용 데이터, 네트워크 분석용 데이터, 심지어 네트워크 분석도 가능해요. 그리고
데이터 신청하는 그 중간에 들어가서 데이터 신청하는 법이 있는데 한번 제가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 링크를 들어가서 링크를 들어가면 KCI 데이터 제공서 있어요. 이따가 이제 API도 쓸 건데요. 파일 데이터가 있고 어, 이 파일 데이터는 방금 우리가 뭐 내보내기 같은 걸 했는데 데이터 신청은 더 큰 범위의 데이터. 이제 2천 건 이상의 데이터는 이걸로 해야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논문 정보 제공 이렇게 돼 있잖아요. 논문 정보 제공 예시. 저는 이미 한번 데이터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신청을 누르면 이제 논문 서지 정보 기본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논문 요청 항목도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제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내가 어떤 연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는 적어줘야 되고 서약서도 써야 돼요. 네, 조금 귀찮지만 뭐 상업화하지 않고 이거를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래서 KCI DB 정보 활용했다라는 거 논문에 밝히고 이런 것도 꼭 해야 한다는 거. 네. 그 데이터 신청을 하면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내로는 데이터를 주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논문 제공 정보도 있고 인용 정보 같은 것들도 제공합니다. 인용 정보는 뭐 그 누가 어떤 논문이 어떤 논문을 인용하는지 그리고 피인용 논문을 인용 받는지 데이터도 있고 서지 분석용 데이터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의 전문적인 서지 종목 분석이 가능한데 한번 열어볼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그 논문 그 정보랑 거의 똑같은데 좀 다양한 포맷, 엑셀 말고도 플레인 텍스트나 텍스트 데이터 도 가능하고 이 네트워크 분석용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트워크 분석용 데이터도 있다. 어, 사실 네트워크 분석용 데이터는 저도 다운로드를 이게 요청을 안 해봐서 최근에 생긴 거라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23년 7월에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신청을 안 해봐서 어떤 형태인지는 저도 좀 스터디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음, 그래서 아하 여기 이런 항목들이 그 KCI 그 네트워크 분석하는 프로그램 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의 포맷에 맞춰서 아마 이런 식으로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API를 사용하기 전에 API 전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파일 데이터 신청은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정말 잘해주시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API 활용 시도 잠깐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